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청룡의 해 첫 번째 주였는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의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지난 연말에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렸던 에코프로비엠의 강한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KTNG 지난주 연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AI 기대감과 함께 주목을 받은 네이버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선택한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합병 출시 기대감이 커진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강한 수급이 몰렸던 지난주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장 초반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업 살펴보시면 오늘은 셀트리온, 합병 출범을 한 셀트리온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네이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스트리머의 이적 소식에 오늘 아프리카 TV에도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 대장주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기관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난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들 정리를 해보시면 배터리 기업들과 우주항공 기업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에 이어서 기관들도 에코프로비엠에 집중을 했고요. LNF는 기관들의 선택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주항공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까지도 강한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이 콘텐츠 미디어 기업인 카카오를 선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도 강하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ES 기대감 때문일까요? 온디바이스 AI로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제주 반도체도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GPT 스토어의 기대감 출시 때문에 출시 기대감 덕분에 AI 관련주인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 지난주 첫째 주에는 역시나 대장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로봇 대장주, 그리고 배터리와 자동차 기업들까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만큼 이 수급은 또 기대감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수급을 통해서 오늘 특징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쉽게도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0.06% 현재 하락 구간 놓이면서 2,576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이 0.35% 강세 움직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현재 1%대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임순재 교수님, 수급상으로는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반도체 대형주 사는데 영 주가가 힘이 없네요. 네, 그렇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아침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일단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AI 관련된 쪽은 여전히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아니면 엔터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쉬었었던 종목으로 다시 조금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움직임 속에서 수급의 움직임은 일단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되고는 하는데 이러한 수급이 나중에는 어떠한 폭발력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 오겠죠? 네, 와야죠. 네,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일단 지금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하고 우리나라 선물도 매도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것은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AI 쪽이 강하고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웹툰 쪽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 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공개가 되면
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번에야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올라간다라고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항상 이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특징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소 교수님도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네. 저는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네, 밀리의 서재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또 회사도 가보고 이렇게 그 종목을 분석해봤는데 밀리의 서재는 일단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 뭐 한 2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KT의 자회사로, 그러니까 손자회사로 들어가면서 KT의 요금제 중에서 많은 그 KT 연관돼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B2B 형태로 해서 KT의 요금제에 밀리의 서재 선택하실래요?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 당시에 64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7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구독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면 매출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컨텐츠만 계속 나오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리의 소재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2월에 그 오버행 이슈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락업 3개월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12월에 다 해소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네. 자, 밀리의 서재 말고도 하나 더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뭐죠? 잭시믹스. 잭심이 네네. 그 브랜덱스. 기업이군요. 네. 지금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잭시믹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제가 그 일본 출장 갔을 때도 잭시믹스 매장을 직접 가봤는데 잭시믹스를 사는 일본인들이 평일 낮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이거 잭시믹스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에슬레저가 그동안 룰루레몬 말고는 일본에서 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잭시믹스 들어오면서 잭시믹스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매출을 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없던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잭시믹스가 또 대형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500억 정도 기대 매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최근에 증권가에서 많이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잭시믹스 갖고 있는 브랜드엑스 앞으로도 상승세가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서 4,000원대였던 주가가 7,500원 선까지 급등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김장일 교수님, 오늘 네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그 상장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오보행이 큰 이슈가 안 되는 어. 그러니까 오보행이 안 되면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들이 인식을 하신 분도 있지만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네. 가지 종목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거죠? 그 에코아이하고 에코아이,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있어요. 코어라인 소프트. 네네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그 뷰노라든지 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네. 이거는 그 폐 관련되는 그 CT 촬영할 때 그 AI를 가지고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I 진단 솔루션 업체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소프트웨어니까 돈을 못 보니까 그 리스크는 있죠. 근데 이제 오버행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암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암이 폐암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장 생존 확률이 적은 것도 폐암이에요. 우리는 다른 암이 좀 많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하고 에코아이는 에코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 헷갈려서 네. 저거 사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안 되고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건데 정확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얻은 크레딧 가지고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인데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고 경험이 많습니다. 한 15년 창업한 거 따지면 꽤 됐고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온 건 한 5, 6년 됐거든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20, 30배가 아직 안 되거든요. 성장성을 담보로 성장도 마진도 한 30%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 성장성을 본다면은 이것도 오버행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두 가지 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애널리스트 포트가 잘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목표주가는 없습니다. 리포트 몇 가지 보시면은 근데 너무 급하게 하실 건 없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들어가실 수 있다면은 한 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좀 부담이 덜한 기업들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코와이와 코어라인 소프트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임순재 고수님은 또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화장품 OEM 업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아. 네. 뭐 최근 뭐 옆으로 조금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일단 4분기 매출이 상당히 이제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매출도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향 매출에 대한 이제 증가세에 대한 부분이 뭐 여전히 뭐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 내에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비 지표 관련돼서 뭐 여전히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연착륙이 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비 관련된 활동은 계속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중국에서도 뭐 내수는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발 관련돼서는 뭐 이게 중국발이 뭐 메인이 아니고 그냥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그런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기관이 3거래일 동안 지금 한 34,000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 1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4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1,800원 고점을 경신한 뒤에 지금 음봉 전환하게 됐는데요. 이 고점을 뚫어내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빨리 전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웹툰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DNC 미디어라는 기업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추천주는 아니고요. 네. 오늘 수급 특징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뭐 웹툰, 이제 앞으로는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된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조회수가 140억 회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적재산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적재산권 IP라는 건데 이 IP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업인데 이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늘 Y랩이라든지 혹은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기업들도 이제 이 웹툰과 관련돼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업도 저점대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처럼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큰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작년에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저점대에서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일본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OST를 TXT, Tomorrow by Together 굉장히 또 유명한 우리나라 그룹인데 이 그룹이 부른다라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구간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분의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김장렬 고수는 신규 상장 관련한 종목들 성장주 쪽에서 에코아이와 코어라인 소프트 예를 들어서 확인해 봤고요. 임순재 고수의 코스메카 코리아, 박수호 고수 밀리에서제와 브랜드엑스, 이재규 고수의 DNC 미디어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회 주제 확인해 보시죠.